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정신분석적으로 명리학을 해석하는 바른빛 정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또 어느 지역에 살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문화와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사람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대구의 집단 무의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대구의 상대적인 그런 도시라고 하면 광주와 전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구와 광주의 집단 무의식을 정신분석적으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드러내서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 예, 같은 국가 폭력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반대의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한 두 도시의 집단 무의식 구조를 우리가 탐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트라우마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서 도시의 정치적 성향으로까지 발현되는지 정신분석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폭력의 두 얼굴, 대구와 광주입니다. 똑같은 국가폭력이 있었습니다. 네, 1950년대에 사건이 있었고 광주는 1980년대에 5.28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사건을 먼저 보면 폭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특히 좌익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몰래 조용히 굉장히 많은 수의 지식인들이 학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은 사회적 약자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남들 모르게 조용히 학살되는 사건 때문에 저항할 기회도 없이 즉각적인 억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이고 은밀한 폭력 경험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광주의 항쟁은 공개적인 저항이 있었습니다. 시민 전체가 광주 시민 모두가 다 연대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공권력에 대항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용히 학살되었지만 반대로 광주에서는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양상이죠. 조용히 학살내느냐 아니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저항하느냐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은 무장 항쟁까지 이어져서 이 무장 항쟁의 경험이 집단적인 경험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의 연대 의식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공유한 저항의 기억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대적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대구는 아무도 몰래 조용히 학살되는 사건이었다면, 광주는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나고 또 모든 시민들이 다 연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관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 좋고 나쁨,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폭력에 대한 경험 방식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대구는 은밀한 폭력과 침묵이었고, 광주는 공개적인 폭력과 집단적으로 연대적으로 저항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학살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어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대응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공포를 경험했고, 생존을 위해서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광주는 공권력의 폭력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서 시민들이 함께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일간의 항쟁 기간 동안 굉장히 강한 연대감과 저항 정신을 공유하면서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방식의 차이는 대구 그리고 광주의 집단 무의식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대구는 개인 생존이, 광주는 집단적 저항이 중심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집단 동일시 대상의 차이도 있습니다. 대구는 가해자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살아남기 위해서 권력자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권력과 가해자 쪽으로 자신을 편입시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억압적 체제에 순응하는 태도가 형성이 되었죠. 트라우마를 부인하고 과거와 단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주는 반대로 희생자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함께 죽더라도 저항하는 동료 시민에 동일시됩니다. 연대의 선택을 한 것이죠.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저항 정신을 집단적 가치로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공유하고 이것이 하나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 트라우마가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져 갑니다. 대구는 침묵과 망각의 전략으로 이 트라우마가 전승되어지고, 광주는 기억과 증언의 의무로서 이런 트라우마가 전승되어집니다. 그래서 대구는 트라우마를 억압하고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광주는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런 사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는 생존을 위해서 과거 지역을 의식적으로 삭제합니다. 공개적인 추모나 기념 행사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트라우마 경험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광주는
우리는 잊지 않는다는 구호로 집단 기억을 더 강화시킵니다. 매년 5월 공식적인 추모 행사와 기념식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문화 예술을 통해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승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집단 트라우마를 다루는 이 두 도시의 상반된 방식은 세대를 넘어서 각 도시의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에고, 초자아의 구조가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대구는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는 초자아가, 광주는 권력에 저항하는 초자아가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구는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는 거죠. 공포에 기반한 도덕 규범이 형성되어집니다. 광주는 억압에 저항해야 인간이다. 자존심에 기반한 도덕 규범이 초자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구는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이것이 최선이다 라는 가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불안정한 상황보다 안정적인 체제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와 저항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죠. 광주는 반대로 정의와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합니다. 억압적인 체제보다 불완전한 변화를 선호하게 됩니다. 침묵과 수능에 대한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대구의 방어 기제와 광주의 방어 기제. 그렇지만 이렇게 공통으로 방어 기제가 형성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도시가 채택한 서로 다른 방어 기제는 트라우마에 대한 대응 방식뿐만 아니라 일상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패턴은 개인의 심리를 넘어서 집단의 문화적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집단 기억의 정체성의 형성, 집단 기억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트라우마 이후 대구의 집단 기억이 형성,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의 집단 기억은 생존과 안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국가폭력의 기억은 의도적으로 억압되었고, 그 자리에 경제 발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정치 성향으로 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대로 광주는 집단 기억은 저항과 연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항쟁의 기억은 적극적으로 기념되었고, 민주주의의 인권을 위한 투쟁 정신이 도시 정체성으로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진보적 정치 성향으로 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침묵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 침묵이 세대를 거쳐 정치적 보수성으로 변모했다. 광주는 저항의 기억은 광주의 DNA가 되었고, 진보적 정치 정체성의 근간이 되었다. 무의식 구조의 선택 결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국가 폭력에 대한 경험이 똑같이 있었죠. 대구, 광주 모두 국가에 의한 심각한 폭력, 트라우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구는 개인적으로 생존 추구를 했고,
광주는 집단적으로 저항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의식 구조가 이러한 형성이 되는데요. 대구는 공포와 생존의 무의식 구조가 형성되었고, 광주는 연대와 저항의 무의식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시의 정체성으로 발현하게 됩니다. 대구는 보수적 정치 성향, 광주는 진보적 정치 성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국가 폭력에 대해서 집단 무의식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재구성함으로 정반대의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사건들은 현대 한국 사회에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집단 트라우마에 장기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한번 발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집단이 경험한 트라우마는 수십 년이 지나도 정치적인 성향과 사회적 태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지역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리적 기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치유와 통합의 과제, 대구와 광주의 사례는 집단 트라우마의 치유가 단순한 시간이 경과나 경제적 발전만으로 해결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집단무의식 수준의 화해와 치유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의 심리적 기반, 건강한 민주주의는 다양한 트라우마 경험과 그에 따른 정치적인 정체성을 인정하고 또 존중해주고 그럴 때 바로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집단 무의식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첫걸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강의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